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 26일 금요일 아침 김지원입니다. 네, 직장인들에게 13월에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항목 가운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 축소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다행히 내년에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정부가 2019 세법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 항목이 추가된 이후에 시한 만료 때마다 없애겠다는 얘기가 늘 나왔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연장이 됐고요. 연장 기한은 3년이고 공제율과 공제 한도도 같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알아두셔야 할 추가된 공제 항목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간편 결제 플랫폼인 제로페이입니다. 네. 이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면 소득 공제율을 40%나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네, 현금 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했을 때 공제율이 30%니까 그보다 더 높은 공제율이죠. 카드 수수료가 좀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점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자, 우리 지역에도 장맛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대전 지역은 일단 비가 좀 그쳤습니다. 이 장맛비가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릴지 지역별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재 천안과 아산, 태안, 당진, 서산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서해상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부터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침수와 산사태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200mm고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진 28도, 예산 29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밤에 활동하는 사람을 우리가 야행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이번 장마는 야행성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낮 시간대보다는 모두가 자고 있는 밤 시간대에 주로 물폭탄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는 장맛비가 올해 마지막 장맛비가 될 거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좀 개운하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휴가 계획 세우신 분들은 마음이 좀 가뿐하겠어요. 그래요. 근데 그 휴가 피크철을 피해서 8월 중순 이후에 휴가를 떠나겠다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네. 아직 휴가 계획 세우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입이 그치면 올여름 여기 어때라고요. 네. 가족 여러분의 꿀팁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쉽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보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네. 자, 금요일 첫 순서 문화 나들입니다. 매년 이 7월이 되면은 우리를 찾아오는 댄스 페스티벌이 있다고 하는데 네. 벌써 올해로 20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들을 위한 야외 무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연습하는 연습 현장과 함께 또 전통과 현대가 만난 마당컬 공연까지 담았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통의 뿌리를 두고 오늘의 색을 덧입힌 시간.
춤의 향연이 펼쳐지는 야외 공연장과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로 관객과 소통할 무대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흥미로운 공연 소식을 만나본다. 도심 한가운데서 펼쳐지는 특별한 댄스 향연.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은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는 대전의 대표 야외 축제다.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은 대전 시립무용단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으로 해마다 3천여 명의 시민들께서 찾아 무더위를 식히고 계십니다. 시원 분수광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페스티벌은 야외에서 기획된 공연 중에 가장 큰 공연으로 춤이 주는 아름다움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청량한 춤사위로 무더위를 날리는 동시에 대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 해마다 대전 시립무용단이 주축이 되며 다채로운 무대를 위해 여러 초청 공연도 펼쳐진다. 저희 대전시립무용단은 한국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용단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무용을 대전시립무용단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외국무용을 하는 현대무용 발레 무용단을 초청하는 대신에 조금 성격이 다른 발레도 현대무용도 각 무용단체마다 조금 지향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관객들이 골고루 접할 수 있는 여러 성격의 무용단들을 초청해갖고 저희 한국무용과 잘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춤으로 공연의 중심을 잡아주는 대전 시립무용단. 그 첫 번째 프로그램은 입춤이다. 입춤은 손의 움직임과 발 디딤으로 표현, 장단에 따라 맺고 푸는 강약의 흐름 안에서 갖가지 춤선을 만들어내며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그려낸다. 입춤은 바로 서는 춤으로 이번 공연에 선보이는 춤은 국수호류 입춤인데요. 춤의 선과 또 가락의 멋, 그리고 연륜이 쌓인 호흡의 경지를 느낄 수 있는 춤입니다. 의상의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게 무용수들이 입고 나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색감의 의상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고 또 이제 동적인 안무가 많기 때문에 이리저리 구도의 바뀜이나 동작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감상하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검은고의 묵직한 감성을 녹여낸 춤, 금무를 선보인다. 그리고 선비들의 풍류를 그리는 장한가까지 우리의 춤사위로 채워간다. 제가 새로 부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공연인데 제 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신전통 작품 3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격조 있는 그 춤을 통해서 새롭게 한국 무용이 관객들에게 조금 보여지고 또한 제 춤도 좀 보여지기를 희망합니다. 금요일에 펼쳐질 잼댄스 컴퍼니의 무대. 각설이를 새롭게 풀어낸 작품으로 한국 무용의 움직임에 현대 무용의 표현법을 더한 이색적인 공연이다. 토요일에 함께하는 전미숙 무용단은 보우, 몹, All of Us 3가지 작품으로 구성. 전통에서 영감을 찾되 사고의 전환과 현대 춤 동작의 결합으로 그들만의 메시지를 담는다. 저희 한여름밤 댄스 페스티벌에 오실 때는 옷차림은 자유롭고 시원하게 또 마음가짐은 편안하게 남녀노소, 가족 단위, 연인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춤의 향연으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한 공연장에서 금, 토, 일 3일간 열리는 이색 공연. 마당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관객과 만난다.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소설들을 이제 하나로 공연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유정 소설가의 동백꽃과 봄봄을 하나로 엮게 됐는데요. 소설 속의 인물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이제 생생하게 연기를 보여주면 그 소설을 글로 읽는 것보다 좀 더 좀 생동감 있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게 됐고요. 또 이제 청소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상상력을 좀 더 가미하고 그리고 또 좀 더 코믹적인 요소들을 섞어서 굉장히 유쾌한 공연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마당컬 청사초롱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 사업 신나는 예술여행 프로그램으로 선정. 대전뿐 아니라 전국을 누비며 곳곳에 청사초롱의 불을 밝혀가고 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더 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는 게 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형식도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마당극의 형식과 뮤지컬을 가미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즐겁게 보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청소년들, 그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점순이는 뭐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학창 시절 모릅니다. 누구나 접해봤을 법한 두 고전을 하나로 모아 새롭게 만들어낸 또 다른 창작품. 텁하게 생긴 얼굴 두 소설에 등장하는 혼례 속의 숨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대를 채운다. 한 옷이 내 눈에는 하리없이 감참해갔습니다. 봄봄이라는 작품과 동백꽃이라는 작품이 결코 다른 작품일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내용에서 혼례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통점을 이용해서 마치 한 작품이 된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한 작품으로 이뤄지는 이 혼례에 대한 공통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연출을 했기 때문에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대 구분 없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청사초롱은 장르 파괴를 선언하며 흥미로운 방식으로 극을 전개. 관객과 어우러지는 마당극의 특징과 노래와 춤이 더해진 뮤지컬의 형식이 합쳐져 마당컬이라는 이름을 탄생시켰다. 저희 극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과 소통을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직접 관객들과 대화를 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빨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관객분들이 소설을 아주 짧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이 공연을 보신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인물들이 어떻게 무대에서 이렇게 형상화가 됐는지 이런 그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 저희가 의상과 소품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재밌게 보시면 아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독특한 상상력과 재미 요소를 더해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주는 작품. 바로 마당컬 청사초롱이다. 제가 점순이에요. 엄청 무서운 애예요. 성질도 엄청 들었거든요. 왜 때려? 나도 어쩔 수 없다. 잠깐! 지랑이! 지랑이 고대 가기운나. 저희 마당컬 청사초롱 많이 보러 오실 거죠? 자, 다 함께 놀아보자! 청사초롱의 불 밝혀 초롱초롱! 고전의 재현과 오늘의 재해석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두 공연. 춤의 예술로 채워지는 한여름밤의 댄스 페스티벌. 그리고 다양한 구성 요소로 만들어진 마당컬 청사초롱. 고전과 형식을 녹여 새롭게 그려낸 전통을 느껴보자. 네,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진 공연 만나봤습니다. 먼저 그 한여름밤의 댄스 페스티벌, 대전시립무용단을 비롯해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다양한 춤사위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전석 무료로 열린다고 하니까
온 가족이 함께 가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과 내일 밤입니다. 저녁 8시에 대전 시립미술관 야외 특설 무대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오랜 시간 준비한 공연인 만큼 정말 그 시간만큼은 잠깐이라도 비가 그쳤으면 좋겠다 싶어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이 뮤지컬과 마당극이 더해진 퓨전 공연 마당컬. 이게 구성이 독특하면서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공연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 장맛 1번지로 떠나보겠습니다. 장맛 1번지 하면 바로 머릿속에 맴도는 지역이 있죠. 네, 바로 고추장말로 유명한 전북 순창인데요. 강천산의 기운을 받아서 몸과 마음을 좀 정갈하게 해보고요. 또 장맛 좋은 마을로 가서 잃어버린 입맛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순창으로 떠나보시죠. 울창한 숲 사이로 시원한 녹음이 살아 숨쉬는 곳. 우리나라 장맛 1번지. 우리 동네 여름여행, 오늘은 전북 순창으로 떠나봅니다. 전라북도 남부에 위치한 순창. 순창하면 강천산을 빼놓을 수 없겠죠. 강천산 군립공원, 시원하게 펼쳐진 비경 한번 맛보실까요? 폭포가 너무 아름답네요. 무슨 폭포예요? 병풍 폭포예요. 죄 지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씻으면은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그런 설화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감옥에 갈 게 아니라 여기로 와야겠네요. 아, 그러죠. 40여 미터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에 몸을 씻으면 지나온 잘못들까지도 모두 씻겨준다는 전설을 가진 병풍폭포. 리포터님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저는 착하게 살아왔는데요. 어머니한테 화낸 적 없어요? 있어요. 아, 그러니까 들어가 보셔야지. 씻어야지, 죄를. 씻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죄를 씻겨준다는 말에 입수 준비. 탄성이 절로 나오는 시원함. 잠깐 사이에 해탈의 경지에 오른 걸까요? 가부좌 자세를 한 동아 씨. 잠시 진지하다 싶더니 금세 또 장난기 발동. 요가 좀 하셨나 봐요. 죄만 씻긴 것 같은 기분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그 묵은 때들도 같이 씻겨간 느낌. 시원합니다. 병풍폭포의 시원한 기운 받고 차분한 오솔길을 따라가는 산행은 마치 숨겨진 비밀 장소를 찾는 기분입니다. 강천사 안으로 들어가면 대웅전 앞으로 자리한 5층 석탑이 먼저 반깁니다. 강천사는 언제 창건되었나요? 887년에 도성국사가 창건했습니다. 그럼 도성국사님은 어떤 분이지 좀 궁금한데요? 도성국사는 통일신라 시대 때 분으로서 우리나라 최초로 진성여왕 때 풍수지리서를 발표하신 분이에요. 임진왜란 당시 사찰의 모든 건물이 완전 소실됐지만 이 탑만은 그대로 보존됐다가 6.25 전쟁으로 일부가 총탄에 파손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강천사에서 300m쯤 올라가면 아찔한 다리가 보이는데요. 야, 선생님. 이 다리 이거는 굉장히 멋진데 이거는 무슨 다리예요? 1980년대 연도에 최초로 만들었고요. 이 다리로 하여금 군립공원이 아마 됐지 않냐. 높이가 얼마나 정도 돼요? 높이가 50m가 넘어요. 예. 굉장히 높네요. 일명 구름다리, 출렁다리라고도 불리는 현수교입니다. 올라갈 수 있겠어요? 아이, 뭐 저는 고소공포증이 없어서 이건 눈 감고도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요? 1980년에 신선봉 전망대를 오르기 위해 만들었다는 현수교. 풍경 보세요. 진짜 아름답죠. 네. 강천사의 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하지만 순간순간 아찔함에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정말 저만의 느낌적인 느낌일까요? 밑에서 올려다보는 강천산의 풍경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풍경도 너무 훌륭한데요? 정말 올라오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강천산 현수교 꼭 한번 올라가 봐야겠네요. 순창여행 두 번째 목적지는 향가 터널과 향가 목교. 아름다운 물줄기라는 뜻의 향가, 이곳은 향가 목교인데요. 와, 여기 풍경이랑 이 다리랑 너무 아름다운데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남원 순창
담양에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남원과 순창에 기찻길을 뚫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바를 세워놨어요. 일제강점기 쌀을 수탈하기 위해 남원과 순창, 담양을 잇는 철도를 만들었는데 철도가 다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이 됩니다. 그때 만들어진 10개의 교각이 지금은 자전거 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네 애완이 서린 384m의 향가 터널도 일본이 쌀을 수탈하기 위해 순창 군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결과물입니다. 순창 여행의 마지막 코스, 순창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장맛도 한번 봐야겠죠? 제가 이거 자주 들리는 집인데요. 이것은 고추장 불고기, 이것은 뚝배기 청국장. 순창에서 난 고추장, 순창에서 난 청국장으로 만든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죠. 순창의 장맛이 제대로 담겨 있는 고추장 불고기. 맛깔나게 매운 불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제맛? 고추장 불고기는 상추쌈을 싸야 합니다. 상추쌈에 고추장 불고기 2점, 풋고추 하나, 마늘 하나, 된장에서 드셔보면 기가 막힙니다. 고기가 2점인 이유는 있나요? 원래 한 점은 정없다고 해서 2점을 봐야 합니다. 고기 1점, 2점. 뭐니 해도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 제맛이겠죠. 왜 순창 고추장인지 알겠네요. 네, 그러죠? 네, 이게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달콤하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입맛을 자극하는, 유혹하는 그런 맛이 나네요. 아, 그러죠. 잘 아실거만요. 네, 오실수록 더 맛이 더 납니다. 이번엔 구수하게 끓여낸 순창 장인표 청국장 맛을 한번 볼까요? 청국장의 향이 강하면 좀 거부감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고소한데 먹으면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나네요. 아, 그러죠. 담백하죠. 그 발효식품 하면 순창 아닙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 장맛 1번지 순창의 장맛은 역시 최고. 순창 여름여행 클리어. 강천산에서 만난 시원한 물줄기 병풍폭포와 애완이 서린 향가목교 향가터널, 순창의 장맛까지 느꼈더니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제대로 힐링했던 순창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세요. Right now. 네, 이 순창으로 잠시 여름 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이 순창은 남원, 담양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이 세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당일치기 코스로 다녀오는 분들 많이 계신데 먼저 그 남원에 가서 광활루 구경을 하고 이 순창 고추장 마을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담양 소세원으로 넘어가는 이 코스. 이 여름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코스가 정말 딱인데요. 이번 장맛비가 지나고 나면 본격적인 여름 날씨 시작된다고 하니까 뜨거울 때 좀 여름 즐기면서 남도 여행도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에서 온 소식 잘 봤습니다.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빨리 노화가 찾아오는 곳이 눈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각종 미디어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의 피로도가 더욱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눈의 노화와 함께 비문증이나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질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황반변성은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강톡톡 시간을 통해서 황반변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황반변성이라는 안과 질환 명을 많이 듣게 되는데 먼저 이 황반부가 우리 눈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지 그리고 황반변성이 어떤 질환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우리 눈은 구조적으로 카메라와 아주 비슷한 구조물입니다. 이 카메라 보시면 필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망막이라는 신경인데요. 그중에서 안구 가장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시세포가 밀집되어 있는 기능이 아주 극대화된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황갈색 세포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계란 노른자랑 비유돼서 황반부라고 부르고 있는 곳인데요. 이 황반부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중심 시력과 색깔을 구별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황반부에서 질환이 생기게 되면 심각한 중심 시력의 소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한 중심 시력 소실을 유발하는 원인을 우리가 황반 변성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최근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질환이 연령과 관련된 나이 관련 황반 변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주변에 보면 황반 변성을 앓고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유병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전에는 60세 이후 환자분들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가장 큰 게 당뇨망막병증이었고요. 그다음이 녹내장, 세 번째가 황반 변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식습관이 많이 변화되고 노령 인구가 많이 증가되면서 이 황반 변성이 현재는 실명률 1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2017년 저 자료에 따르면 이 황반 변성 환자분들이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요. 70대 노인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꼴로 이 병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0, 50대 분들에서도 20% 이상의 유병률 증가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의해서 고통받고 계십니다. 네. 70세 이후 어르신들 3명 중 1명이 이 황반 변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다음에 이 황반 변성 어떤 분들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연령이 증가와 함께 많은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 특성을 보시면 나이가 증가하면 당연히 증가되겠는데 75세 이후에 아주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자분이 남자분보다 좀 더 많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발병률이 높습니다. 홍채색이 낮으면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발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신 질환을 살펴보시면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 고혈압 환자일수록 유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고요. 체질량 지수가 높고 허리둘레가 크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홍채색이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아기 동자라고 해서 보시면 홍채색이 아주 까마신 분도 있고 예. 옅은 갈색이신 분도 있죠. 우리가 이제 빛을 받으면 조리의 역할을 해주는 게 홍채인데 네. 홍채가 이렇게 아물어져야지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큽니다. 네네. 아무래도 색이 짙을수록 이런 차단 효과가 큰데 홍채색이 낮으신 분들은 빛을 차단하는 효과가 적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황반 변성의 위험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외에도 뭐 환경적인 요인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흡연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이나 그 유병률이 높습니다. 광 노출, 즉 자외선 노출이 많으신 분들에게도 이 유병률이 높은데요. 자외선이나 푸른색 같은 단파장의 경우에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고 망막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유병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영양적인 면도 고려해 보아야 되는데요. 항산화제가 노화를 억제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산화작용이 노화의 주범인데요.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루테인, 지아잔틴, 비타민 C, D,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섭취가 적으신 분들이 유병률이 높기 때문에 뭐 콩류라든가 생선류,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적으신 분들이 잘 발생하겠죠. 뭐 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족력이 있으신데 흡연을 많이 하셨고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인데 비만도도 높고 좋은 건강식품을 잘 안 드시는 분이라면 75세 이후에 이 황반 변성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황반 변성이 심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황반 변성은 아까 중심부의 시력을
담당을 하고 색감을 구별하는 역할을 이 황반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황반 변성이 진행하면 할수록 환자분들이 중심 시력을 굉장히 많이 잃게 됩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글씨가 흐려 보이거나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는 증상도 생기게 되고요. 양안에서 색감 차이도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진행하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사물이 찌그러져 보고 가운데 검은 부분이 빈 곳이 보이게 되죠. 더 심각하면 중심 시력이 아예 소실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양안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단안이 심한 증상이 발생해도 병원에 내원하시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황반 변성이 있는지 이상 유무를 이 집에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검사법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특별한 기구가 없더라도 집에서 테스트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안을 뜨고 보시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씩 가리고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집에 있는 사각형 액자나 네모난 물건도 좋으시고요. 직선을 보고 계시다가 한쪽 눈씩 가린 채로 직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빈 곳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양안에 색감 차이가 나시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암슬러 격자라고 그래서 자가 진단 테스트를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냉장고에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30cm 정도 떼어서 보시면 되고요. 한쪽 눈씩 가리고 밝은 불빛 아래서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쓰고 계시던 돋보기라든가 컨택트 렌즈 안경을 착용하신 채로 가운데 중심점을 보시면 되고요. 주변의 선들을 보시는데 찌그러져 보이거나 아니면 비어 보이거나 어두운 데가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자가 검사를 통해서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될 텐데요. 안과를 찾게 되면 주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질까요?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게 돼서 안과에 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시력 검사와 세극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육안으로 황반부에 문제가 없는지 보게 됩니다. 이런 황반부에 문제가 저희가 발생이 보이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되는데요. 요즘은 눈 CT도 찍고요. 조영제를 이용한 형광 안저 촬영도 하게 되고 최근에는 산동제 없이도 간단하게 눈 전체를 찍을 수 있는 기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이 황반 변성이 노화 과정으로 일어나는 질환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왜 눈까지 이렇게 말썽인 건지 도대체 어떤 기능이 떨어져서 이런 황반 변성까지 나타날 수 있는 걸까요? 망막은 크게 두 개 층으로 나뉩니다. 위층은 망막 신경세포층이고요. 밑에 층은 색소층인데 젊었을 때는 이 신경세포층에서 발생되는 노폐물들이 굉장히 잘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노화가 발생이 되면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노폐물들이 자꾸 쌓이게 되죠. 이러한 노폐물들을 저희가 리포퓨신 또는 드루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노폐물이 자꾸 발생이 되면 위쪽에 있는 신경층은 점점점 얇아지게 되고요. 그 노폐물로 인해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안 좋은 이상혈관이 자라게 됩니다. 이런 또 이상혈관은 정상적인 혈관과는 달라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잘 터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생혈관이 부종과 출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혹시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종류가 많은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류들이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황반변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축성 또는 건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고 삼출성 또는 저희가 습성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건성의 경우에는 90%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요. 여기는 신경층이 점점 얇아지는 증상이 생기면서 서서히 증상이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축성의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증상은 늦게 나타나지만 신경을 두껍게 하는 치료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이 단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삼출성의 경우에는 신생혈관이 갑자기 부종을 유발하거나 이렇게 출혈을 유발하기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는 반면에 신생혈관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다 있죠. 환자분들이 어떤 질환이 더 좋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위축성이 삼출성으로 변하기도 하고 삼출성이 또한 위축성으로 변하기도 해서 두 가지 모두 실명의 위험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모든 질환이 다 그렇듯이 이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 황반 변성도 이게 차이가 좀 날 텐데 어떻게 구별해 볼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드루젠이 보이거나
황반변성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들고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루젠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노폐물을 말하는 건데요. 드루젠이 보이는 경우를 저희가 위축성이라고 하고요. 그 개수가 적고 사이즈가 적은 경우를 초기,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 중기라고 보면 되시고요. 그 사이즈가 더 커져서 황반버비를 전체를 다 포함하게 되면 말기라고 보십니다. 삼출성의 경우는 워낙에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초기와 중기를 따로 구별하지는 않지만 이 삼출성도 임상적으로는 사이즈가 작거나 부종이 적은 경우를 초기, 그리고 부종이 심해서 시력이 떨어지면 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생혈관이 출혈을 유발해서 반은화가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시력 호전이 없는 경우를 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황반변성의 증상부터 검사하는 방법 그리고 속도에 따라 진행 정도에 따른 특징까지 살펴주셨는데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치료하느냐 아닐까 싶거든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완치가 되는 병은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위축성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위축성의 경우는 저희가 항산화제 처방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신생혈관 억제제에 대한 치료가 요즘 많이 되어 있어서 삼출성의 경우에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그 신생혈관에만 작용하는 광역학요법도 저희가 치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눈 안에 직접적으로 주사 치료를 해서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주사제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혈관 억제제는 저희가 항체 주사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3가지가 있는데 환자분의 병의 특성에 따라 저희가 치료약제를 골라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4주 간격으로 3회 이상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매달마다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황반변성 치료도 위축성일 경우에는 그냥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삼출성일 경우에 이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주사를 맞거나 좀 더 이렇게 적극적인 치료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차이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축성은 사실 신경을 저희가 두껍게 하는 치료가 요즘은 이제 나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라든가 망막 이식에 대한 치료가 요즘은 연구가 활발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신생혈관은 사이즈가 작고 초기일수록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겁먹지 마시고 이게 워낙에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면서 치료가 안 되는 병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적은 분들은 저희가 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력 호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시면 그래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출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주사를 맞거나 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하면은 그 진행 속도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위축성은 딱히 방법이 없어서 항산화제를 이렇게 복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그 실명에도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건지 이런 점도 궁금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안과 의사로서 위축성이 오신 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가장 안타깝거든요. 근데 정말 위축성인 경우에는 그래도 요즘 최근에 아레즈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이런 항산화제를 적당한 용량의 그런 거를 섭취를 하시면 초기에서 중기로 가고 중기에서 말기로 가는 거를 그래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손 놓고 있는 질환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근데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짚어보자면 아까 삼출성 황반변성인 경우에는 그 신생혈관을 없애는 주사를 이렇게 눈에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눈에 직접 주사를 맞는다고 하니까 벌써 이렇게 좀 두렵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이 주사 얼마나 맞아야 되는 건지 또 주사 효과는 어떤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주사를 맞자고 하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눈에 주사를 하시면서 병원에 안 오시고 도망가시는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주사는 사실 어린아이들이 맞아도 그렇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방주사보다 아프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주사 효과가 6주 정도 가는 건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 4주마다 저희가 간격을 두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일단 치료는 3회 정도 이상 치료를
하면서 저희가 경과를 보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황반변성의 치료 목표는 오랫동안 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결국은 완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즘 외국에서는 매달마다 맞는 것이 시력을 오랫도록 볼 수 있게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병이 그렇게 진행이 없어도 매달마다 4주마다 맞는 그런 것을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사실 뭐 인종마다 차이가 많이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은 4주마다 이제 병원에 오시면서 망막에 부을 때마다 저희가 주사를 놓기도 하죠.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너무나 주사 맞는 게 이제 뭐 10년 이상 되면 힘드시거든요. 예. 그럼 저희가 부을 때 연고 바른다고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적극적으로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저희가 오랫동안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주사를 한 번 맞을 때 한 3회 정도 맞고 나서 좀 이렇게 텀을 보고 경과를 지켜보다가 만약에 또 다시 부종이나 신생혈관이 생긴 것 같다 싶으면 다시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황반변성, 뭐 실명에까지 이를 수 있고, 뭐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된다 하니까 덜컥 겁부터 날 수도 있는데, 물론 이렇게 황반변성 좀 이렇게 어려운 질환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이렇게 막을 수 있고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질환 아닐까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저희 환자분 케이스를 몇 분 가져왔거든요. 이 첫 번째 환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위축성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영양제만 처방하는 분이고요. 점점 시력이 10년째 감소하고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양안에 번갈아 가면서 주사를 맞는 분인데요. 그래도 한쪽 눈이 0.5 이상의 시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렇게 꾸준히 치료하시면 시력이 잘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 번째 환자를 보시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초기에 오셔서 출혈이 됐더라도 1회 치료로 지금 5년 이상 시력이 1.0 이상 유지돼서 더 이상의 치료 없이 잘 보고 계신 분이고요. 네 번째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신 분이라서 출혈이 되면 이렇게 전체 망막에 출혈이 다 도포가 되는 경우, 아주 위험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네. 자, 황반변성을 일단은 유발하는 원인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답인데요. 유발 원인이 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시니까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거의 98% 이상 억제를 해주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선글라스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실 때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거든요.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당당하게 선글라스를 좀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비타민이나 루테인 성분이 들어있는 항산화제를 섭취하시는 것도 예방법의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이렇게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가족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황반변성이 혹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과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은 먹는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드시면 비만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게 되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황반변성을 많이 유발하고요. 흡연은 좋지 않은데 간접 흡연도 좋지 않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담배를 피는 것뿐 아니고 주변에서 담배 연기도 좋지 않은 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노출이 많은 경우라든가 비만이 유발을 많이 하니까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 그리고 녹황색 채소가 확실히 섭취가 적으신 분들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노안 증상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노안이 온 경우에 굉장히 무서워서 병원에 달려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안은 우리가 근거리를 조절하는 근육이 퇴화돼서 근거리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안 증상이 있는 분들은 조금 멀리 하시거나 아니면 돋보기를 착용하셔서 잘 보이시면 그거는 노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거리를 보실 때나 아니면 돋보기를 착용해도 안 보이거나
하시거나 먼 거리를 주시했을 때도 잘 안 보이시면 안과 질환 때문에 시력이 떨어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뭐 70세 이후에 많이 나타나지만 요즘에는 40세 이후에도 이 황반변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세대이기 때문에 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아까 그 황반변성 그 치료 중에 위축성과 삼출성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삼출성은 그런 주사를 맞고 이렇게 좀 치료를 해서 좀 이렇게 진행 속도를 막는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황반변성 환자들 중에서 삼출성이 많습니까? 위축성이 많습니까? 위축성이 90%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축성이요? 네, 예. 10%가 삼출성이긴 하지만 젊은 분들일수록 위축성보다는 삼출성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젊다고 해서 나는 위축성이 그래도 90% 해당될 거야라고 안심하셔도 안 되고요. 예. 최근에 이제 젊은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물론 이제 식습관의 변화도 있지만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렇거든요. 골프를 치신다거나 야외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면서 생기시는데 제가 골프 치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선글라스를 착용하면 공이 잘 안 보여서 잘 안 맞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되는 안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데 꼭 색깔이 짙을수록 좋은 선글라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UV 차단이 잘 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UV 차단 지수가 400이라고 적혀 있는 안경이라든가 선글라스라든가 그런 차단 안경을 쓰시면 되거든요. 네네. 짙은 안경은 오히려 홍채를 넓혀서 자외선을 좀 더 많이 받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해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젊은 분들일수록 선글라스 착용을 꼭 하시고 야외 활동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위축성이 더 환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삼출성은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젊은 환자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삼출성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안심할 수 있는 질환일 것 같고 위축성일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치료 방법이 딱히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더 안심할 수 없는 질환이 아닐까 황반변성 중에서도 이 점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위축성이 뭐 거의 100% 다 삼출성이 되거나 위축성이신 분들이 다 실명을 초래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축성이 초기인 경우에도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사실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출성이 치료가 되는 반면이긴 하지만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이 같은 경우는 출혈이 굉장히 심해서 전체 눈의 실명도 유발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질환이 더 안전하고 어떤 질환이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요. 개인적 특성이나 개인적 그런 초기, 중기, 말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예후도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은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세요. 자,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배선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현재 천안과 아산, 태안, 당진, 서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서해상에 강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남 북부 서해안 지역부터 영향을 받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빗줄기가 약해졌다 강해졌다를 반복하겠고요. 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면서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이 침수와 산사태 등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80에서 200mm고요.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이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이 습도가 높아 더위 불쾌감이 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한낮 기온은 천안 29도, 세종과 대전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진 28도, 홍성 28도, 부여 29도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m 안팎으로 일겠지만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장맛비는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요, 여러분께서 입이 그치면 올여름 여기 어때? 라는 주제로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장씩 보겠습니다. 1160번님, 예산에 있는 야외 수영장입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아이들과 다녀왔는데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휴가 역시 수영장만한 곳이 없겠죠. 이렇게 얼마나 보내주셨습니다. 신나요. 그래요. 이렇게 수영장 아이들 데리고 가야 부모도 편합니다. 그냥 온종일 수영장 물속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잘 놀거든요. 대신에 아이들이 지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2151번님, 저는 사이판을 또 한 번 가고 싶습니다. 갔다 온 나라를 다시 가면 기분이 색다르잖아요. 거기서 사온 거북이 열쇠고리랍니다. 거북이 열쇠고리, 거북이 등껍데기 모양이라 이렇게 또 거북이 열쇠고리를 만들었군요. 네, 예. 사이판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가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네. 예. 9801번님. 여유만 있으면 휴가지로 제주도 떠나보세요. 검은 돌에 푸른 바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곳입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죠. 네, 우리 아이도 너무 좋아하는 곳이네요. 벌써 힐링을 느끼나 봐요. 예. 네. 사진만 봐도 좋네요, 제주도는. 좋죠, 제주도. 예. 7696번님, 비가 그치면 아이들 방학입니다. 조개를 깼던 외목마을을 시작으로 가야 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볕이 뜨거우니 조심해서 놀아야겠어요. 네, 아이들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또 갯벌에서 뭔가 이렇게 채취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아이들과 함께 다녀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64번님, 괴산군 청전면에 있는 화양 구곡에 한번 가보세요. 총 9가지의 특색이 있는 구곡들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한번 또 가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습니다. 물도 엄청 깨끗해 보여요. 그래요. 굉장히 맑아 보입니다. 네. 예. 물고기가 다 보이겠어요. 예. 날씨 좋은 날 또 한 번 다녀오고 싶다고 하시네요. 네, 화양구곡. 0780번님, 올여름 충남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으로 여름휴가 떠나는 건 어떠세요? 워터파크와 시원한 바다가 있는 대천해수욕장 추천합니다. 네, 머드 축제도 지금 열리고 있는데 대천 해수욕장 우리 지역 대표 피서지 중에 하나죠. 예. 네. 0587번님, 공주 산림박물관 휴양림 어떻습니까?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에 캠핑장도 있고 다양한 숲 체험에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 코스까지 한복 더위 이 폭염을 잊게 해줍니다. 거기다 맛있는 음식까지. 이 숲속에서 먹는 저 음식들 그 맛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더할 나위 없죠. 예. 0180번님, 캠핑장을 참 좋아하는데요. 소나무의 녹음 속에 풀내음,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소리가 다 있습니다. 시원한 웃음소리, 건강한 미소가 절로 나온답니다. 네, 이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캠핑 많이들 떠나시더라고요. 네. 예. 자,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2019 항공우주 특별전이 9월 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리고요. 시인 도종환과 함께하는 문학 콘서트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문학관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대전 방문회를 기념하는 전시회 대전 여주도는 8월 25일까지 대전 창작센터에서 이어집니다. 제22회 보령 머드 축제가 28일까지 대천해수욕장 머드 광장에서 열립니다. 논산 토마토 페스티벌이 8월 18일까지 충남 논산 성동면 일원에서 있고 시인과 풍류의 만남 시시락락 공연이 내일 오후 4시 30분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축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 연동면 예양 1, 2 너른 들과 강이 있어서 예로부터 쌀농사, 밭농사의 최적지로 꼽히는데요.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것은 물론 신도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는 마을입니다. 인심과 정이 넘치는 세종 예양 1, 2로 월요일에 떠나볼게요.
네,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북부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네. 비 피해가 좀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장맛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가족 여러분 모두 비 피해 없이 건강하게 이 장마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